제25장 가스 와류 안정화의 목적과 응용. 다음은 와류 안정화 개요 및 메커니즘 부분입니다. 플라즈마 Z를 생성기 채널의 중심축 근처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스 와류 안정화 기법이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가스 역학적으로 압축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고온의 플라즈마 Z가 반응기 벽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와류 유동 제어는 항공 엔진이나 와류 가열로와 같은 고온 작동 매체 기반의 장치들에서도 널리 쓰이며 유동의 가스 역학적 구조가 플라즈마 기둥의 공간적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A. 원통형 채널과 B. 다이아프램 와류 챔버의 구성입니다. 윌스와일러, 이블리림, 삼측벽, 사이지 캡을 나타냅니다. 와류를 이용해 플라즈마 Z를 유지하는 장치를 설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내부의 공기역학적 특성과 열 및 질량 전달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안정화 과정이 장치의 기하학적 구조나 운전 조건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고온 Z가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최적의 운전 조건을 찾는 핵심입니다. 여기에 3차원 유동의 복잡성과 강한 원심력, 그리고 온도 차이로 인한 비등온 유동 특성이 더해져 해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스 역학적 안정화는 회전 유동의 안정성 메커니즘으로 설명됩니다. 랄레이 원리에 따르면 반경 방향의 순환과 밀도 분포의 기울기가 모두 양수일 때 난류가 억제되며 이는 유동의 측류화를 유도의 Z의 국소화를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라즈마 유지 메커니즘은 원심력에 의한 난류 억제, 밀도 9배에 의한 부력, 그리고 속도 9배 증가로 인한 혼합 강화라는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와류 챔버 벽면에서 형성되는 경계층과 Z 간의 크기 비율, 림의 두께 같은 기하학적 요소들이 유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수가 됩니다. 플라즈마 Z를 채널에 직접 분사하여 연구하는 방식은 방법론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플라즈마의 초고온 특성 때문에 공간 해상도가 높은 정밀한 파라미터 측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물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주변 유동의 선회에 의한 Z 혼합 특성을 실험적으로 모델링하여 축 인근 유동 영역의 파라미터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다음은 동축 선의 Z 혼합 실험 및 분석 부분입니다. 실험에서는 동축 선의 Z의 혼합 체계를 두 가지 사례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첫 번째는 긴 원통형 채널에서의 혼합으로 이는 플라즈마 토치의 방전 채널 유동을 모사합니다. 두 번째는 와류 다이아프램 챔버에서의 혼합이며 이는 플라즈마 화학 반응기의 방전 채널을 모사한 것입니다. 각 모델은 선회기, 분리림, 측벽, 엣지 캡으로 구성되며 이번 연구의 핵심은 이 두 가지 선의 유동에서 나타나는 전달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규칙성과 유동 구조 형성의 개별적 특성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동축 선의 Z의 혼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내경 46mm, 길이는 내경의 9배인 원통형 채널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작동 가스는 높이 2mm의 접선 방향 링 슬릿을 통해 공급되며 슬릿 내부의 나선형 리브가 유동의 선의 성분을 부여합니다. 유동 분리를 위한 림의 두께 비율인 TS를 0.15에서 8까지 변화시키며 그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열 혼합 실험은 두 유동의 온도 차를 60도 정도로 유지한 등온 근접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주 유동 속도는 30에서 300m/s, 주입 상대 파라미터 M은 0.2에서 8 사이의 넓은 범위에서 설정했습니다. Z 경계층에서의 A 중방향 속도와 B 온도 프로파일입니다. 각 선은 시길에 의한 계산 결과입니다. 채널 중심축을 따라 측정된 온도 변화의 주변 유동의 회전 스일르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높은 주입 파라미터 조건에서 주변 링 Z와 중심 유동의 혼합은 전형적인 Z 형태를 띱니다. 중방향 속도와 접선 속도, 그리고 온도의 무차원 분포는 시길의 위가르트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은 벽면 거리를 보정한 값이며 Y 0.5는 속도나 온도가 최대치의 절반이 되는 지점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이 공식은 대부분의 선의 각도와 주입 조건에서 유효하지만 주입 파라미터 M이 1보다 작은 저주입 조건에서는 벽면 근처의 물리적 현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속도 프로파일이 크게 변형되는 요요가 나타납니다. 순환 채널과 선의 각도, 운동량 플럭스 모멘트 또한 앞서 언급한 Z 규칙성을 따르며 이는 Z형 유동 혼합의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유동 혼합의 강도는 축 방향 길이에 따른 온도 변화로 평가하며 이를 위해 무차원 온도 에타를 정해야 합니다. 에타는 현재 단면의 축 온도와 완전 혼합 온도, 그리고 입구 온도 간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에타 값이 1이면 중심 Z의 초기 상태를 유지하는 영역이고 0이면 완전히 혼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험 결과 선회가 없는 주변 Z의 경우 완전 혼합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초기 영역 길이가 더 길게 유지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유동주 영역의 온도 변화는 분사 파라미터와 선회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사 파라미터 M이 0.5일 때보다 5일 때 Z 혼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선의 유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주변 유동에 선해를 부여하면 혼합 프로세스의 강도가 낮아지며 피그 3에서 볼 수 있듯이 채널 축을 따른 온도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주변 유동의 회전이 포함된 Z의 중심축 인근 영역에서 발생하는 난류도를 나타냅니다. 축 방향의 온도 변화는 원심력의 영향으로 설명됩니다. 주변 유동의 선해는 반경 방향으로 양의 순환 구배를 만들어 속도 맥동을 감쇄시키고 축 인근 영역의 유동을 안정화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 속도 W0 대비 속도 맥동의 제곱 평균 제곱근 W0의 비로 난류도 2를 측정했습니다. 피그 4를 보면 선의 유동이 축 인근의 난류도를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M이 0.5이고 선해각이 58도에서 74도 사이일 때 초기 난류가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편 두 유동을 나누는 분리림의 두께 TS가 0.15에서 8로 증가하면 혼합이 촉진되어 축 인근의 포텐셜 코어 길이가 짧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분리림 및 회전각의 영향 분석 부분입니다. 분리림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축 방향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거의 완전 혼합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림 두께가 유동의 맥동 패턴을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얇은 림에서는 난류 강도가 약 4% 수준으로 낮고 일정하지만 TS가 8인 두꺼운 림에서는 난류 강도가 약 28%까지 치솟으며 그 최대 지점이 출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림 뒤편에 형성된 선의 흔적이 유동의 난류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회전이 없는 상태에서 분리림의 두께가 채널 중심축의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회전하지 않는 유동을 혼합할 때 분리림의 두께가 난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림 크기 TS 4일 때 입구 회전각에 따른 난류 변화를 보여줍니다. 림 두께 증가와 유동 회전은 중심축 인근의 혼합 및 난류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며 특정 조건에서는 서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분리림이 두껍고 주변 유동의 회전이 포함된 경우에 중심축 온도 분포를 나타냅니다. 분리림이 두꺼울 때 주변 유동의 회전각이 중심축 인근 영역의 난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중심축 및 주변 유동의 유량이 일정할 때 회전각과 분리림 두께의 변화에 따른 채널 중심축 온도를 나타냅니다. 채널 중심축의 온도 변화에 관한 실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1은 3, 2는 2에 의한 계산값입니다. 반면 선의 유동이 적용되면 림 두께가 두꺼워지더라도 온도 감소 폭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주변 유동의 선의 성분이 축 근처의 난류 맥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선의 각도가 커질수록 난류도는 낮아지고 최대 난류 지점은 뒤로 밀려납니다. 결과적으로 림 두께 증가에 의한 난류 촉진 효과와 선회에 의한 난류 억제 효과는 서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TS가 쌓인 두꺼운 림의 74도 선의 각도를 적용하면 림이 날카롭고 선회가 없는 경우와 매우 유사한 온도 분포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와류 챔버 내 Z 안정화 실험 부분입니다. 주변 Z의 선회와 림 두께에 따른 축 방향 가스 온도를 추정하기 위해 경험식 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식은 주변 유동의 레이놀즈 수인레 S, X와 중심 유동의 레이놀즈 수인레 0, R, 그리고 초기 영역 길이 X0를 변수로 사용합니다. 한편 선회가 없는 난류 유동의 경우에는 계수가 0.25로 변경된 식 3이 적용됩니다. 실험 결과와 이 두 식을 통한 계산 값을 비교해 보면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류 챔버 내에서 근축 Z의 안정화를 확인하기 위해 직경 100mm, 길이 150mm 규모의 실험 장치를 구성했습니다. 가이드 슬리드를 통해 주변부에는 냉각 가스를 선회시키고 중심축으로는 100도까지 가열된 Z를 다양한 속도로 주입합니다. 챔버 출구에는 다이아프램 엣지 캡을 설치해 공기를 배출하며 주변 유동과 근축 Z의 유량비는 0에서 무한대까지 넓은 범위로 설정했습니다. 이때 주변부의 접선 방향 레이놀즈 수의 파이 K는 5 곱하기 10의 3승에서 2 곱하기 10의 5승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중심축 인근 본사 유무에 따른 와류 챔버 내부의 접선 방향 및 축 방향 속도 분포를 비교합니다. 와류 챔버의 반경 방향 온도 분포를 나타내며 A, G 0딜 GS, P, 레 파이 KU 2.75 곱하기 사인 10주권에서의 결과입니다. 와류 챔버의 높이 방향에 따라 발생하는 최대 온도 변화량을 보여줍니다. 와류 챔버 내부에 형성된 Z의 열 경계 헤아트 보우엔디에르 범위를 나타냅니다. T0 5500K 주권에서 중심축 인근 플라즈마 Z가 팽창하는 규칙성을 보여줍니다. 근축 Z 주입이 유동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입 유동의 영향은 다이아프램 크기 내부인 R0 미만 영역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주변부에서는 Z 주입 여부와 상관없이 접선 및 축 방향 속도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중심부에서는 비선의 Z의 유입으로 인해 회전 운동이 크게 감속되고 주입량이 늘수록 축 방향 속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유동은 챔버 높이에 따른 접선 속도 변화가 적어 준 1차원 모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변 유동 없이 Z만 주입하는 경우에는 챔버 내부에서 가스가 빠르게 혼합되어 반경 방향으로 온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와류 챔버에서 접선 속도가 빨라지면 혼합 구역의 구배가 커지는데 이때 열전달이 억제되면서 Z가 중심축 근처의 좁은 영역으로 모이는 곡소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주변 유동 조건이 일정할 때 중심축 Z의 유량을 늘리면 Z가 더 넓게 확장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중심축 Z 유량을 10-3제곱kg/s로 고정하고 주변 유동의 접선 레이놀즈 수를 변화시키며 챔버 높이에 따른 최대 온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주변 유동의 회전 강도가 세질수록 중심축의 상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원심력이 난류를 억제해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이론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챔버 입구의 가장자리 경계층 영향 때문입니다. 접선 레이놀즈 수가 높을수록 주변부에서 중심축으로 유입되는 차가운 가스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계층을 벗어난 지점부터는 회전 강도가 높을수록 온도 구배가 감소하는데 이는 질량 힘에 의해 챔버 내부의 혼합 작용이 실제로 약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Z 안정화 지표 및 종합 분석 부분입니다. 가장자리 가스 유입으로 인한 희석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경계층 외부 온도를 기준으로 상대 온도를 재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유동이 증가할수록 중심축 유동이 안정화되고 대류 열전달이 약해진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Z 혼합 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해 파라미터 K를 도입했는데 이는 중심축 Z의 충격량 플럭스와 주변 안정화 유동의 가운동량 플럭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챔버 입구 조건에서 이 값은 식5와 같이 Z의 질량 유량과 속도, 그리고 주변 유동의 질량 유량과 접선 속도의 관계로 정의됩니다. 와류 챔버 내에서 플라즈마 Z가 어떻게 안정화되는지 파라미터 K인을 통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림 14를 보면 배출구 직경이 일정할 때 유량비에 따른 Z의 열 파라미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Z의 열적 크기가 배출구 직경과 비슷해지는 시점에서 K인 값이 0.3보다 작을 때 Z 안정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다이아프램이 없는 채널 구조에서는 K인이 0.15에서 0.6 사이일 때 주변 선의 유동과 Z의 혼합이 가장 적게 일어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Z 안정화를 판단하는 또 다른 핵심 지표는 속도 성분비입니다. 특히 온도 차이가 크거나 밀도가 불균일한 유동이 섞일 때는 Z 경계의 접선 속도 VPM과 종방향 속도 WX0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림 15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속도비가 1 이상이 될 때 플라즈마 Z의 확장이 억제되며 안정화가 달성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K인 파라미터의 임계값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분석입니다. 플라즈마 Z의 열적 특성이 난류 혼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등온 조건에서는 속도비가 5 이상이 되어야 Z가 안정화되지만 온도가 5500켈빈에 달하는 플라즈마 Z는 속도비가 1만 넘어도 안정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Z의 강한 가열 효과가 선의 유동에서 발생하는 난류 혼합을 억제하는 댐핑 작용을 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열적 에너지가 Z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류 챔버 내에서 Z가 어떻게 안정화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전 유동의 기초 물리적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수코비츠와 볼츠코브 등의 연구는 와류 유동 내에서 Z가 발달하고 혼합되는 특성을 실험적으로 분석했으며 우스티멘코는 회전 유동에서 발생하는 난류 전달 프로세스를 규명했습니다. 또한 트추키는 질량 힘이 작용하는 환경에서의 내부 유동 열전달과 유체역학을 다루었으며 르아네와 이바노브는 축대칭 와류 유동 내 동축 Z의 거동을 연구하여 Z 안정화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Z 안정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가스 필름 냉각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변수 연구들입니다. 레베데브와 시스키는 접선 슬릿의 출구림 두께가 냉각 효율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고 볼츠코브 등은 원통형 채널에서의 냉각 모델링과 단열 표면에서의 효율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카케라 의히테라우의 연구는 슬릿 립 두께라는 기하학적 변수가 벽면 Z의 밀도와 냉각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플라즈마 Z의 안정적인 유동 제어를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